저는 한경북도 두만강변에서 태어났어요. 46년 이듬해 이제 가족이 다 걸어서 나왔죠. 서울로. 그게 정착했는데 어릴 때 기억은 별로 없고 그냥 동네에서 그 애들하고 뛰놀았던 기억. 근데 이북에서는 없던 약간의 경향이 있지요. 여기는 대도시였고. 그런 것 어렸을 때 조금 느낄 뿐이지 6.25가 나면서부터 이제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이제 그렇게 변했죠. 예. 아버지가 납북당하고 지금 안 계신데 6.25 때. 근데 아버지가 6.25 나기 2년 전인가,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가기 직전인데 만화책을 2권을 사 갖고 오셔서 퇴근길에. 근데 그게 하나는 내가 넘은 38선. 그 일본인 의사가 만주에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쫓겨서 일본으로 돌아갈 때 걸어서 탈출을 해서 북한을 거쳐서 38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해서 부산으로 해서 갔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내가 넘은 38선이라는 책인데 그게 만화로 된 게 6.25 직전에 그게 한국에서 누가 그린 걸 아버지가 사왔어요. 만화책 2권. 근데 그 어렸을 때 굉장히 감동 깊게 받고 어른들이 읽어주는 내가 넘은 38선. 근데 나중에 고우영 씨하고 이제 친구같이 지냈는데 그 우리 형이 그린 거야 이래. 나도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만화를 접하게 된 거죠. 만화가 끼친 영향은 뭔가 있었어요. 만화만 눈에 보이면 읽으려고 애쓰고 한글도 조금 그래서 빨리 익혔다고 할 정도인데 초등학교 때 만화 많이 봤어요. 그때 당시에 있던 만화들이 있고 우리 선배들이 그 만화도 있고 만화 인생이 빠지면서 나도 만화가가 됐죠. 어쩌다 보니까 명랑 만화가죠 소위. 내가 20살 때부터 그래서 60년 됐는데 내일 모레면 이제 80세가 되니까 그러니까 만화와 같이 한 기간이 그렇게 길었고 그 만화로서 또 밥 벌어먹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명랑체를 그렸는데 살아남아서 또 신문에 일간연재 어린이 만화죠. 소년동화일보에 하면서 동화일보에서만도 한 20년 가까 소년동화에서 그렸고 1960년 3월 25일 동화일보에 거기에 내 첫 작품이 실려 있어요. 그때부터로 일단 만화 올챙이가 이제 눈 뜬 거죠. 혼자 발전하고 뭐 그저 하고 그냥 혼자 뒹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만화에 깊어졌고 밥벌이도 되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나중에는 점점 쉬워지더라고요 인생살이도. 그러다 보니 만화 그린 지 20에 시작한 게 지금 금년이 60년이니까 내가 금년 한두 달 있으면 80세가 되니까 그걸로 밥 먹어왔으니까 속으로는 솔직히 좀 나 성공했다 이런 생각 가져요. 그 만화계가 아무리 그래도 그래 쉽지 않거든요. 그 만화도 그리기 힘들어요. 지망생도 많고. 아주 만화에 대한 건 내가 잘 풀렸구나. 그러고 살아왔어요. 내가 남보다 뒤떨어지는 사람인데 뭐든지 앞서가질 못해요. 창의력이 좀 부족하달까. 그런데 남이 한번 길 뚫어놓으면 내가 잘 쫓아가요. 이렇게도 하면 되는구나. 근데 신문수 씨가 어디가 부록을 어깨동무인가 어디다 부록을 그렸는데 확 부수가 확 올라갔다는 말이 있어요. 소년중앙에서는 이쪽에서 먼저 히트쳐서 이제 부록 전쟁이 된 거죠. 그때 소년중앙하고 어깨동무가 싸울 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 거를 하라는데 한 40일을 고민하다가 어떻게 뭐 요철 발명왕이라고 엉터리로 하나 그려갔는데 한 달 지나가고 2달 지나가도 소리가 없더니 한 서너 달째 되니까 나름 뭐 재밌었다고 뭐 애들이 뭐 발명한다고 뭐 이렇게 그 난리가 났어요. 잘한다고. 그냥 주인공이 그냥 엎어지고 자빠지고 재밌게 그리려고 나는 노력은 했는데 엉터리로 그리려고 명랑체로 그리려고 딱 잘라 얘기는 못하는데 하여간 그 아버지로서는 그 아들이 말썽쟁이라 굉장히 경계하고 아들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아들에 대해서. 근데 이놈은 또 지 아버지 말 안 들어요. 말썽은 곱절 부리고 이제 그런 캐릭터 잡아야 또
독자가 좋아하겠다 싶어서 나는 그렇게 했고, 근데 좀 엉뚱하게 놀았는지 뜻밖에요. 그게 히트쳐서 그게 요철발명왕이라 그래갖고 굉장히 그러니까 부록이 2개, 3개씩 그려달라고 사방 쏘고, 그게 아마 그래서 내가 신문수시 살아생전에도 그랬고, 나는 남이 길 닦아 놓으면 지나갔다, 편하게 지나갔다, 그 뜻이죠. 길상덕 씨는 저한테 뭐 멘토죠. 스승이 되고, 내가 17살, 18살 뭐 학생 때예요. 그러고 그때 아마 학교 중퇴하고 공부하기 싫어서 한 2년 쉬었다가 편입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인데 만화가가 되려고 해서 그런지 길 선생 만화가 하도 재밌어서 독자 이게 팬 레터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요. 길 선생이. 그래서 이제 길 선생이 한번 나하고 같이 한번 일해볼래. 그래서 갔는데 내 돕는 수준도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그분하고 그때부터는 가까워서 거의 뭐 친삼순처럼 그런 사이 같아요. 길 선생이 자체가 대가였거든요. 명랑 만화에.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일본 만화를 많이 보면 야야 이거 좀 봐 그러고 막 읽어주고 막 이래서 했는데, 그게 말하자면 지금 만화대학에 가서 애들이 공부하는 걸로 보면 과외 수업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영향을 받았어요. 내가 어려서 집에서 있으면 집에 할아버지 책을 뒤적거려 보는데, 이 족보 같은 거 보는 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가연히 이 역사 중에 우리 조상도 나올 거 아니에요. 윤관 장군이니 족보에서도 찾아보고 또 이 역사에서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내가 그쪽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사 만화를 시작했는데 잡지에도 시작했고, 뭐 처음에야 쉬운 걸 했겠죠. 근데 반응이 좋은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돌아가신 이화 씨라고 있어요. 근데 그 양반하고 알았더니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밖에만 나갔다 들어오면 뭐 역사 얘기, 이 역사의 인물 얘기 뭐 이런 걸 아버지 앞에서 하는데 여태까지 가르쳐주고 자기가 보여준 건 아닌데 나오더래요. 너 얘기가 어디서 이런 거 주워 들었냐? 그랬더니 지방으로 쪼르르 가더니 만화책을 갖고 왔는데 내 걸 갖고 왔더래요. 참 놀랐어요. 뭐 어떤 작가는 뭐 엉덩이를 그린다 이런 작가가 있었죠. 그게 이제 붙어 앉아서 엉덩이 찔기게 붙어 앉아서 끈질기게 책상 앞에 앉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좀 철학적인 말 같죠. 근데 그거 재밌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저 뽕 빼는 재주 없어요. 아이디어는.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서 아까 그 엉덩이를 그린다처럼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파고 파야 돼요. 아이들이 굉장히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좀 될 만한 놈은 그림, 서로 간에 그래요. 그건 2개가 다, 예, 말하자면 2개가 다 있어야 되는, 결합이 돼야 되는 건데, 너무 애들이 그런데 힘들다는 거를 머릿속에 박아버리면 안 돼요. 아이디어 때문에 뭐 어쩌고 뭐 머리 싸매고 뭐, 근데 나름대로 뭐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그러고 여보 나 좀 바람 쐬게 그러고 혼자 주머니에다 용돈 탁 놓고 나 집을 나오면 지리산도 갔다 오고 혼자서, 예, 그런 저기는 했어요. 힘들게 나오진 않았어요.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내용이 주제가 엉터리 만화, 명랑 만화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예. 만화란 나한테는 밥이요, 밥줄이지요. 만화로서 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노력은 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크게 잘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어, 나 사실.